협회를 통한 포지셔닝. 협회란 같은 목적을 설정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을 말한다. 크게는 영리협회와 비영리협회를 나뉘는데 회원으로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회원으로서의 기능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다. 변호사의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들 수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협과 지방회에 가입하게 된다. 변호사 마케팅에 있어서 시중의 많은 협회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정교한 준비로 집중력 있게 도전하면 상당한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변호사에게는 마땅히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하다. 기업이나 단체들은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경력 변호사를 선호한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 공모에 경력 변호사가 더 많이 뽑히는 것이다. 지식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신입 변호사들이 내공이 무르익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조직에 소속한 변호사가 아닌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신입 변호사들은 개업 후 2년까지 재정적인 압박에 몰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업 초기에는 지인을 통한 수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 누구한테도 마케팅과 영업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규모가 있는 로펌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안에서 멘토 역할을 할 선배 변호사를 통해 도제식으로 연마할 기회가 있지만 별산 변호사나 개인 변호사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지방 변호사에는 자체 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권장하지만 신입 변호사들이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다급함이 생기면서 온라인 홍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여러 온라인 마케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수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을 투자해도 결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력이 약한 변호사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겪은 청년 변호사들은 더욱 초조해지면서 사내 변호사나 아니면 하향 지원해서 일반직이라도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쪽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출로 비싼 학비를 충당한 로스쿨 출신이라면 하루하루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하고 경력도 약한데 시간은 흐르고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라는 최고의 전문직이라 어디서 함부로 앓는 소리나 하소연도 쉽게 하지 못하면서 속병이 난 변호사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제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 좋은 수능 점수를 받으려면 국영수가 강해야 하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안정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일으켜줄 마케팅, 영업 시스템에 눈을 떠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그런 시스템이 가동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협회 마케팅은 손이 제법 가는 방법이지만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면 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협회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해서 그 안에서 신뢰를 얻고 일정 기간에 걸쳐 집중된 노력을 한다면 이를 통해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일부 경력 변호사 가운데 협회를 잠재성이 큰 시장이라고 보고 시도한 경우가 이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 다수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며 후배에게 괜한 고생을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 마케팅 실패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협회에 가입해서 많은 회원들을 만났지만 친분을 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개는 거의 받지 못한 경우, 투입한 노력과 시간 및 금액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미비한 경우, 협회 내 의사결정자와 만나기가 쉽지 않거나 운영위원회가 비협조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협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 수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실패한 경우, 협회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읽어낼 수 있다. 단발성 활동이 아닌 시스템에 기반한 일련의 활동은 분야를 막론하고 마케팅에서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협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협회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주력 시장이나 틈새 시장 중에서 협회를 골라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최근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업계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인 경우 외부 전문가가 적응하는데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 있는 법률 분야들을 감안해서 도울 협회를 고른다. 해당 협회가 만연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한다면 부드러운 착륙을 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절감된다.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다양한 협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관심이 가는 산업이나 업종별로 체크해 나간다. 그리고 또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비영리 협회이다. 흔히 비영리 협회에 뭐 먹을 것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는 소리. 의외로 부가가치가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협회가 있다. 변호사가 협회에 유리한 이유는
협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익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을 위해 합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제도 개선과 규정, 폐기와 관련 있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이때 변호사가 그들이 이익을 위해 나선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전까지는 협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 변호사 영입에 나섰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이라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충분하다. 제법 활성화된 협회는 저마다 기웃거리는 외부자가 있기 마련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판매하기 위함인데 그간 협회 측에서는 외부 공급자가 도움이 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그 어떤 외부의 제안에 대해서 선뜻 수락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좀 다른 케이스라서 일반 마케터나 영업 전문가와는 다른 여건이지만 유리하다고 해서 손쉬운 건 결코 아니다. 애써 가꾼 열매가 한 번의 우박을 동반한 폭풍에 유실되어서는 안 된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문 열고 나 이러이러한 변호사인데 내가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이 협회를 구해주겠소 라고 말하면 만사형통 아니냐고 말이다. 일단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정교함은 떨어져도 그만한 용기가 배짱이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향과 가정을 조금 다듬기만 하면 된다. 정작 걱정되는 불의의 변호사는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안 된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다. 비즈니스는 머리로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은 열정과 실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협회의 특성을 살펴보자. 협회는 일정 자격이 되면 협회비를 내고 바로 가입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 요건에 대한 심사 통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등급의 멤버십으로 나누기도 한다. 일반적인 회원이 누리는 혜택은 회원지 구독, 협회 관할 매체의 광고 게재 시 할인, 무역 박람회 참가 시 비용 지원 및 각종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 자격 부여 및 이사회 멤버로 봉사할 기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자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존 멤버들이 인정할 수준의 참여도와 열정을 보여야 한다. 아무리 지명도가 있는 변호사라도 덜컥 자기가 원하는 협회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이루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그 유명세가 바로 협회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협회의 이슈에 정통하고 업계의 위기와 두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협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행사에서 강연이나 재정적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변호사로서 재반 이슈에 대한 해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면 협회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그러면 협회지에 광고를 낼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벤더가 아닌 동료의식을 먼저 심어줘야 한다. 협회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 회원들이나 협회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잘 선정한다면 변호사의 경우 다른 비즈니스맨들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 대해서 대변할 때 매우 유리하다. 청년 변호사라도 협회 강의를 잘 해낸다면 이제 그들은 경력과 출신에 상관없이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 친구로 여기게 될 것이다. 협회 행사나 교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스트레스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협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충당된다. 따라서 담당자는 소중한 회비를 유용하게 써야 할 부담을 갖고 일한다. 회원들이 발전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잘 준비하느냐 늘 부심하는데 이때 큰 도움을 주는 변호사는 흑기사나 다름없다. 이들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그간의 추이와 피드백을 받는다면 협회 마케팅의 뿌리는 튼실해진다. 협회 프로그램 담당자들에겐 두려움이 있다. 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 때문이다. 그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접촉이 있었는데 전문성과 유명세가 별 무신통하지 않았던 악몽 때문이다. 그러기에 변호사라는 배경으로 이들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간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무엇보다 더 나은 협회를 만드는데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한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공감이 있어야 한다. 그 진심이 통하면 그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 등 내 흑기사가 될 것이다. 또한 담당자들은 여러 간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해서 정신이 없다. 협회는 비용 문제로 많은 인원을 유지할 수 없고 따라서 인당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제안에 대해 알아서 준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협회 실정을 미리 알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는 변호사에게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사회 구성원들과 개별적으로 또 유대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 안에서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이사지는 중지인으로서 다들 나름대로의 지명도와 위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지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개인별로 그들이 고민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나 기관을 연결시켜준다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당 업계에 하나의 협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협회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다른 협회에 밀리지 않게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청년 변호사라면 이러한 역할이 일종의 블루오션이 된다. 설사 저쪽에 나보다 더 센 고참 변호사가 있어서 어떤 이슈와 관련된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 그게 끝일까? 아니다. 처절하게 싸우다 돌아온 나를 협회원들은 얼싸안며 위로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는 더 끈끈해질 것이다. 청년 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외 활동을 통해서 강렬하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 대회 성명을 할 때도 참여하고 매체 기구에서 그 협회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기본이다. 협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통해 기여하는 것도 좋다. 공개 강연을 통해 접촉을 하고 그 참석자들이 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임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협회지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사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바란다. 협회를 통해 잔챙이에 신경 쓰지 말고 고깃대를 몰아야 한다. 무료로 몇 차례 기고와 강연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협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일이다. 협회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고 여겨질 때까지는 적어도 꼭 그래야 한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열정이 유지될 리 없고 그저 숟가락만 얻는 변호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실을 만들 이유는 없다. 강연을 하고 멍하니 수임을 기다리는 건 미련한 일이다. 강연의 의미인 건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를 통해 강연 참석자들 연락처를 입수하고 후속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정보를 더 알 수 있고 정기적으로 법률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들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당신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인을 통해 수임의 기회가 온다. 변호사 모임에 협회 리더들을 초대하는 것도 협회 마케팅 초반에 써볼 만한 작전이다. 최고 전문가 그룹인 변호사 모임에 초대가 되는 것 자체로 그들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그들이 어깨가 올라갈수록 내 수익도 올라갈 것이다. 다른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가 잘 된 변호사라면 해당 협회가 필요한 전문가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 말고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효과도 좋고 수고도 적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어야 한다. 수임이 안 된다고 푸념할 시간이 없다. 네트워킹 하기에도 바빠 죽을 지경이라는 푸념이 정답이다. 탐스러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궁합이 맞을 협회부터 골라야 한다. 우선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을 찾고 그 업종 내 어떤 협회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래도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없다면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보자. 혹시 자주 가는 호텔이 있다면 그 호텔이 대관 담당자들을 통해 어떤 협회의 모임과 행사가 있었는지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 다양한 업종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생소한 이름도 있고 평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분야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관심이 가면 인터넷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살피고 틈새 시장으로서의 타당성을 파악한다. 또한 평소 개인적으로 안 보는 잡지나 매체를 접하는 것도 좋다. 무심코 보다 보면 새로운 조합으로 전혀 새로운 시장이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협회 창립을 해야 할 영역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추후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협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얼마나 멋진 도약인가. 또 하나, 비영리협회가 숨겨진 블루오션이다. 지금 갸우뚱거리고 있다면 마케팅 안테나가 부실한 증거다. 비영리협회는 그 수가 영리법인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양가 있는 잠재 고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비영리 단체는 설립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야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럴 때 백기사 변호사가 떡 한 입 멋지게 처리해줄 여지가 많다. 그러면 수익은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비영리협회는 대개 출자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그러한 자금의 출처는 중견 이상의 기업 또는 정부 출연 기관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변호사는 당연히 법률 지식과 제도적 난관을 극복하는 입법 활동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영역에 접근이 가능한데 그것은 기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이다. 비영리협회는 대개 대정적으로 열악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대부분이고 영리법인에 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협회건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 불을 켠다. 변호사는 당연히 법률적 지식을 무기로 다가설 수 있지만 이때 비영리협회에서 기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준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영리협회는 말 그대로 비영리 마인드가 있는지라
기부금을 명확하게 끌어오지 못하게 일수이다. 기부금은 경기에 민감한데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덫에 걸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어 온종만을 요구하면서 목표한 금액을 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다.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한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자의 오프라인 교육이나 멤버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케팅 파워는 절로 배가 될 것이다.